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주제는요, 그 변하지 않는 보안 전략, FireEye 제품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좀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저희 제품을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IT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 또한 회사나 이동하면서 또는 집에서 메일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렇게 IT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중요한 데이터가 클라우드 쪽에 저장이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점점 그 보안에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APT 어택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실제 해커들은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응하는 관점에서는 어떠세요? 해커는 이렇게 탄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타겟을 정하고 목적 달성을 하는데요.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처럼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시진 않을 겁니다. 좀 더 그 해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타겟을 정하겠죠. 타겟을. 최근 IT 환경이 변하면서 타겟을 정하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 공격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소셜 네트워크를 프로파일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라든지 그 사람이 활동하는 액티비티를 트래킹을 할 거고요. 그거 기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보통 기업 환경에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죠. 내부에도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안 사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구간에는 암호화가 된다든지 난독화가 됐을 때 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을 사용 안 할 경우에 이런 이메일 게이트웨이는 우회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내부에 심이 있어도 데이터 소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힘들고 탐지하기도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커가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공격을 당하고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든가 탈취가 되겠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나은 가시성 확보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타깃이 정해지면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기업에서는 많은 보안 솔루션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을 타겟팅 하겠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쓰는 게 웹과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상 웹페이지가 있고 해커는 이 사이트를 해킹할 수도 있고요. 이 정상 웹사이트가 갖다 쓰는 다른 컨텐츠를 해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익스플로잇을 삽입을 해놓고요. 자기가 원하는 타겟이 접속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뭐 워터링 홀이라든지 다양한 공격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공격 대상자가 모르게 멀티플로어 기반으로 공격이 쫙 진행이 되는데요. 악성 코드가 암호화된 채로 다운이 되고요. 실제 감염이 됐을 때는 해커가 마련해 놓은
말해놓은 CNC 서버로 콜백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내부 시스템이 장악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 ABT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충 봐도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커는 처음 공격이 딱 성공했을 때 패키지화된 공격 패키지를 딱 내리면 알아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이거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동적 분석이 1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앞서 세션에서 파이어아이가 이제 막 얘기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비전이라는 상황계 분석 엔진을 가지고 포스트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파이어아이 솔루션의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샌드박스 APT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탐지율이라든지 동적 분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퓨움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돌아다니는 패킷 중에 특정 패킷을 발란해서 오브젝트를 발란해서 그게 멀티플로 기반으로 동작을 할 텐데요. 그거를 만들어줘서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IDS나 이런 엔진에서 탐지할 수 있는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뭐 윈도우도 쓰시지만 아마 여기 맥 쓰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상에 웹을 사용할 때 유입하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 비전이라는 상황계 분석 엔진은요, 이 공격이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MVX MVX 엔진 자체가 동적 분석을 하면서 실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변경을 하거나 어떠한 악성 행위를 하는 부분을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소스와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를 머신러닝을 해서 그거를 상관관계 분석하는 아웃풋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120개 이상의 네트워크 기반의 상관관계 기반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MB 관련된 프로토콜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 유출 시도라든지 그런 걸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실제 120개 이상의 네트워크 기반의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 살짝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탐지된 내용이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MB 관련된 것부터 해서 리모트에서 실행되는 거 보시면 익스플로이트나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시스템 명령이랑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실제 스마트 비전 엔진에서 탐지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작년에 뭐 워너크라이도 있고요, 페트야도 있고 그런 랜섬웨어가 있었는데요. 랜섬웨어조차도 SMB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SMB 취약점이 가진 상당히 큰 메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원격에서 코드 실행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 비전 엔진은 이런 걸 탐지합니다. 미미카츠 액티비티, 패스트 해시 공격 기법 이런 거를 탐지해서 뿌려주고 해당 로그 데이터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또는 앞서 말씀드린 SMB 취약점에 대한 명령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스케줄링이 갑자기 걸린 겁니다. 스케줄링이. 그런 거를 감지해내는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벤트가 탐지됐을 때 단순하게 이벤트 명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 이벤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같이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 탐지가 어떠한 근거로 탐지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NX를 관문단에 놓고 유입되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관점에서 행위 분석을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 인프라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트래픽 볼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MVX 엔진이 나온 건데요. MVX 스마트 그리드 엔진이 나온 건데요. 탐지 성능과 확장성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쓰시는 NX는 센서 형태로 쓰시고요. 중앙에 MVX 스마트 그리드라는 풀을 만들어서 동적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택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정찰부터 목적 달성까지 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악성 행위를 감지해낼 수 있는 거죠.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런 그 회사 구조를 많이 가지실 거예요.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뭐 지방에 사무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MVX 스마트 그리드를 구성했을 때는 중앙에 동적 분석하는 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사에는 센서 형태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입되는 모든 악성 트래픽은 중앙에서 동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성 패킷이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A 지사로 제로데이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앙에서 분석을 해서 그게 악성 행위로 판명이 됐을 때는 B나 C 지사로 바로 전파를 합니다. 그 얘기는 B나 C 지사는 별도의 동적 분석 없이 바로 제로데이 공격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MVX 스마트 그리드로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은 L7 메타데이터 정보를 내부 시스템에 연동해서 좀 더 가시성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비전 엔진이 추가가 되고 URL 애널리시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커가 웹을 기반으로 한 공격을 실패했을 때 좀 더 스페시픽한 공격 방법을 찾겠죠. 저는 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쉬울 것 같습니다. 타겟 선정하기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메일을 하게 되는데요. 메일로 하는 공격은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첨부 파일 보내서 하는 형태가 되겠죠. 악성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해당 그 링크나 첨부 파일 실행을 했을 때 감염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부로 콜백 통신을 해서 장악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해커도 기존에 이제 알려진 취약점을 활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탐지 우회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숏 URL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URI를 난독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통 링크를 걸 때 HTTP하고 이렇게 프로토콜까지 명시를 하는데 앞에 HTTP를 빼고 그냥 링크를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잘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해커가 보낸 이런 메일이 있으면 전처리를 합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지 URL이 있는지, 그리고 파일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차적으로 알려진 악성 파일이면 얘를 정적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정적 분석 기반으로 동적 분석을 합니다. 동적 분석을 할 때는 해당 파일이 시스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변경 행위라든지 삭제라든지 뭐 그런 악성 행위를 동적 분석을 하는데요. 행위 분석을 하는데요. 또 그 URL이 있을 경우에는
URL마저도 동적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메일을 차단을 할지 전달을 할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피싱 이메일을 통한 그 공격 자체가 그 일반적인 샌드박스에서 그 URL이나 악성 링크나 첨부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PDF 문서 내에 링크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비를 우회하게끔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이메일 시큐리티 솔루션은 이런 부분까지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서 동적 분석을 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앞에서 웹 기반으로 들어오는 공격, 뒤에서 이메일 기반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런 각기 다른 두 개의 솔루션이 있을 때 어떻게 쓰세요? 여기 이벤트가 뜨면 여기서 보고, 이 이벤트가 뜨면 여기서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파이어아이 솔루션은 이거를 기술적으로나 인텔리전스 측면이나 그 상관관계 분석적으로나 같이 머지를 시켜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시큐리티에서 탐지를 했을 때 해당 이벤트가 NX에서 탐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관 분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 NX로 갔을 때는 그 NX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이벤트가 떴을 때 얘를 딱 체크하고 리뷰하기 정말 편하시겠죠? 자, 지금은 네트워크나 이메일 단을 봤습니다. 근데 좀 더 가시성 있게 보려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최근에 공격도 이런 APT 시나리오 기반으로 비즈니스 패턴화 되는데 대응도 좀 더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고요.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커가 보안 장비를 우회하기 위해 전송하는 암호화된 악성 파일이 보이는 곳은 1번 네트워크 장비,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방화벽, 3번 IPS IDS, 4번 엔드포인트. 예, 먼저 드신 분.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저 잠깐 보시죠.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엔드포인트에서는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된 통신을 보면 항상 고민하시죠? 고민해요. 우리만 쓰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기 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공격을 하죠. 예, 다양한 공격을 합니다.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 CNC 콜백 통신할 때 HTTPS 통신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보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종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저희 맨디언트가 조사한 거 보면 보통 침해 사고 발견이 한 96일 정도 걸리고요. 이거를 대응하는데 평균적으로 32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흔적이 한 40% 이상은 없대요. 그러니까 발견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보시면
저희가 그 엔드포인트라고 H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컬 캐시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얘는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실시간으로 뭐 메모리라든지 네트워크, 파일, 뭐 이미지 관련된 거, 레지스트리 이런 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링 버퍼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요. 뭔가 탐지가 딱 되면 그 시점부터 쫙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공격한 이후에 내부 자기가 사용했던 걸 다 지우는데요. 그런 지워진 것조차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트리아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수집이 되고요. 보시면 99개의 호스트가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링버퍼 관점에서 딱 가져온 걸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유형별 타임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프로세스가 동작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결국에 이제 위협 대응 수준이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1차적으로 예방도 하고 뭐 조사나 대응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헌팅이나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그 HX 엔드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됩니다. 내부에 HX 어플라이언스가 있고 각 시스템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정책을 내려주게 되고요. 그 정책 기반으로 동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성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탐지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띄워줍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딱 가져가시면 이 세 가지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탐지 관점에 대한 부분 하고요. 검증이나 조사에 대한 관점 그리고 조치에 대한 관점을 그냥 최소한의 인력으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일 베이스 관점이 있고요. 얘는 이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AV 엔진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트 베이스 해커들도 이런 기존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익스플로이트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스 베이스 있죠. 아까 APT 어택 라이프 사이클에 나오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뭐 툴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는 이런 거를 다 커버리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위협은 AV 엔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는 익스플로이트 가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이나 대응 관점에서는 EDR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reEye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에는 이런 세 가지 엔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그 AV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네트워크나 이메일, 엔드포인트까지 다 FireEye를 쓰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가 AV 엔진은 AV 테스트 기관에서 가장 신뢰된 그 회사의 엔진을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V가 가진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AV 엔진 탐지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멀에어라는 키가 붙으면서 탐지명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세한 탐지 근거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은 어떻게 대응할 건데? 라고 물으실 텐데요. 익스플로이트 가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뭐 정책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의 행위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는 MVX 엔진의 기술이
들어가져 있고요. 들어가져 있고 기본적으로 동작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 파일에 다양한 공격 기법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공격 기법이 쫙 실행이 될 때 익스플로이트 가드는 이거에 대한 행위를 판단을 합니다. 이 PDF는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돼라는 걸 판단을 하고요. 이게 판단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키를 시켜서 실행이 안 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도 이렇게 동작하다가 익스플로이트 사용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별도의 그 룰이나 그런 걸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켜만 놓으시면 알아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차단, 익스플로이트 차단에 대한 부분이 탐지된 내용인데요. 그 iexplore.exe 파일을 이용해서 그 익스플로이트이 시도가 됐다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과 옆에 블록 액션 쪽에 어떠한 공격 기법이 들어가 있는지 서머리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도로 그 EDR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 보안 정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맨디언트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맨디언트에서 제공하는 IOC 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고객분들이 직접 넣으실 수 있는 룰이 있고요. 또 하나는 NX나 EX가 있으면 거기서 받아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디언트가 제공하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IOC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막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용자 정의를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 거 많이 얘기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사용자 정의 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툴을 제공하거든요. 얘는 그냥 실행을 시키시고요. 이 인디케이터라는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빌드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내용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리퀘스트 URL에 대한 탐지를 하기 위해서 IOC 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만드시고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몇 슬라이드 전에 그 트리아지라는 얘기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에서 악성행위가 탐지가 되면 그 트리아지 서머리가 로컬 링 버퍼에서 쫙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안 담당자분이나 고객분이 보기 편하게 그 정리를 해서 얘가 보여줍니다. 보시면 익스플로이트 탐지된 부분, 그리고 파워쉘이 실행된 부분이나 또는 미미카츠 실행된 건데 얘는 맨디언트가 제공하는 IOC 룰에서 탐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NX나 EX가 있다면 유입 단계에서 확인된 거에 대한 IOC가 자동으로 생성된 부분, 그리고 뭐 알려진 머레어다 그러면 AV 엔진에서 탐지된 부분, 이 전체 19개 탐지된 이벤트를 논리정연하게 얘가 보여주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트리아지 서머리 뷰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기반으로 다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공격 기법이 어떤 부분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리고 프로세스 정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IP나 도메인, 뭐 콜백 시도가 있으면 어떤 아웃바운드 통신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레지스트리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삭제나 크리에이트 된 게 있으면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탐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일일이 내부에 1000대가 있으면 1000대에 대해서 다 수집을 하시거나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마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전수검사 기능,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EDR 관점에서요. 그래서 앞서 탐지된 그 파일이 다른 시스템에는 없을까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D5 정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그거에 매치되는 호스트를 얘가 탁탁탁탁탁탁 결과를 리스트업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업이 됐을 때 해당 뭐 추가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 해당 호스트만 찝어서 포렌식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 호스트에서 실행이 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을 때는 레지스트리 변경값을 특히 뭐 방화벽이 갑자기 동작해야 되는데 악성 코드에서 동작 안 하게 바뀐 걸 확인하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방화벽 설정 값을 체크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시스템이 감염된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빠른 대응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게 격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 조치를 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된 그 파일이나 뭐 AV 엔진이나 익스플로이트 카드를 통해서 클린드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파일 때문에 그랬는지 근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침해 사고가 나면 그 IR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IR 분석을 이런 식으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게끔 UI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수집되는 정보는 그 휘발성 데이터고요. 침해 조사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침해 조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선제적인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그 NX, E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쪽 장 네트워크나 이메일 관점에서 탐지된 애들이 자동으로 룰 생성이 돼서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가 유입이 됐는데 NX에서 탐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보내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조치를 하게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HX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탐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하고요, 대응에 대한 관점, 그리고 타 솔루션이랑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애드온에 대한 부분을 프레임워크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효율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엔드포인트까지 딱 했어요. 그러면 운영하기 너무 어렵거나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막 질문을 던지실 텐데요.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나 이메일 시큐리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MVX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셨으면 이렇게 중앙에 MVX 스마트 그리드 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기존 상식이라면 아마 개별적으로 운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CM이라는 센트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서요. 얘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이메일이나 엔드포인트를 연동을 된 상태로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이나 자동화된 룰 생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M에 이러한 여러 장비를 연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대시보드 형태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요. 뭐 NX, EX, 뭐 HX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계 정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추이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탐지가 됐을 때요, 이런 이벤트가 뜨면 이 호스트에서 그 네트워크에서 탐지가 됐지만
이메일 쪽에 탐지가 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같이 표시를 해주고요. 또 내부에 있는 IPS 엔진에서 탐지된 부분도 같이 그 종합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만약에 이메일이나 네트워크 단에서 탐지된 게 있는데 엔드포인트 단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에 존재한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좀 편리하시겠죠? 실제 네트워크나 이메일로 유입이 됐는데 아 이게 어떤 호스트에 있는구나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가 가지는 시큐리티 포트폴리오입니다. 전략이고요. 그 중앙에 보시면 힐릭스라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 그 보안 운영 솔루션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 시스템에서 로그를 수집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까지 제공을 하고 기본적으로 빌트인된 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 데이터 소스는 앞서서 쭉 설명드린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메일 시큐리티,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스펙트럼이 넓은 보안 가시성을 가져가셔야 좀 더 대응하는 관점에서 불리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질문 2개를 선정할 거고요. 그분은 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받으실 때는. 첫 번째 제가 선택한 질문은요. 그 HX 사용 시 그 PC에 에이전트가 깔리는데 에이전트가 동작하면 PC 성능 저하를 시키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많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전문 총판이 따로 있거든요. SJ 솔루션즈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고요. SJ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 환경과 OS 플랫폼에 맞춰서 충돌 테스트나 이런 성능 저하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본사에 에스컬레이션 해서 해결하는 그런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여기 질문 주신 고객사분의 환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좀 운영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X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 시스템 조사를 위해 데이터 수집을 할 경우 해당 시스템 부하 발생 정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고객사에서 POV를 하면서 좀 겪어왔던 부분인데요. 한 번은 이제 고객 분석을 하려고 시스템 분석을 하려고 풀 디스크 덤프를 뜬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노트북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드디스크 타입이었고, 근데 크게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날 어제 이렇게 풀 디스크 덤프를 했는데 뭐 느리거나 업무 못 하시지 않았냐니까 전혀 못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2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아무튼 뒤에서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밖에 부스도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 많이 해주시고요. 또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나 저희 파이어의 직원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